이번 시간부터는 스타일을 입혀보는 그런 방법을 좀 알아볼 건데요. 스타일 입혀보다 보면은 나름 괜찮습니다. 지루하지 않고. 왜냐면 스타일 입히면 좀 예뻐지니까. 적용한 대로 예뻐지면은 덜 지루하겠죠. 저희가 지금까지 HTML만 가지고 만들었던 문서는 이렇게 텍스트 기반의 구조화된 문서가 만들어지는데, 이 문서에다가 저희가 스타일을 입힐 거예요. 자, 스타일 입히기 위해서 우리가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라고 하는 언어를 쓸 건데요. 얘는 이 캐스케이드 종속시키는 거죠. 저희가 새로운 스타일이라고 하는 그 시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스타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거예요. 자,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꾼다. 자, 이걸 바꾸게 되면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다양한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데, 저희는 디자이너가 해놓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바꿀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바꿀 때 바로 사용되는 언어가 CSS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CSS를 한번 적용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맛을 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메인 메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메인 메뉴에다가 간단하게 저희가 스타일을 입혀 볼 거예요. 그렇다면은 기본 문서가 스타일이 없는 거냐? 아니죠. 기본 문서가 스타일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태그가 갖고 있는 스타일이 있어서 기존에 있는 내용을 그냥 봐도 이렇게 멋들어진 태그가 보입니다. 이 모양이 저희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라면 이 모양을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캐스케이딩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메인 메뉴 갖고 있는 색깔이라든지 메인 메뉴 갖고 있는 기본 스타일의 크기라든지 이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바꾸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 종속을 시켜야 되니까 이 태그 안쪽에다가 이런 형식으로 스타일은 해서 이 속성을 저희가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 속성에다가 스타일로 제공되고 있는 CSS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스타일 속성들을 이용해서 컬러는 파란색으로, 폰트 사이즈는 5픽셀로 해달라.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와, 진짜로 그렇게 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 무엇이든 내가 CSS 속성을 이용해서 그걸 적용하게 되면 기존의 스타일이 이걸로 종속되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자, 이건 제가 다뤄보진 않을 거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다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면 신기할 거예요. 만약에 이게 적용이 이렇게 안 됐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스펠링이 틀렸을 수 있으니까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콜론이고요. 이건 세미콜론이에요. 콜론이고 세미콜론이고. 자, 이것만 잘 지키시면은 적용이 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스타일 속성을 얘기했는데 스타일 속성은 몇 개나 됩니까? 그러면은 이 정도가 됩니다. 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어떻게 배웁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게 많아 보여도요. 많은 게 아니에요. 왜 그렇죠? 보시면은 이제 스타일을 쭉 한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와, 엄청나게 많다. 이걸 저희가 어떻게 다 배울 수 있습니까? 그러게요. 이게 완전히 상관이 없는 걸로 이렇게 목록이 있다면 어쩌면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수업이 너무 길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빨간색으로 그룹핑한 거 보이세요? 이 빨간색으로 개수는 많으나 실제로는 이렇게 관련된 것끼리 쭉 이렇게 연관해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배경이라고 하는 것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스타일 줘가지고 배경 색깔을 바꾸든 배경에 뭐를 바꾸든 그럼 배경이라고 하는 속성 하나 가지고 다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지라든지 배경 색상이라든지 배경에 대한 여러 가지 속성들을 하지만 이 배경에다가 추가적으로 색상만 바꾸겠다. 또는 배경에다 이미지 위치만 바꾸겠다. 그렇게 특정하게 하나의 속성만 바꾸겠다라고 할 경우에 백그라운드에다가 추가적으로 컬러, 이미지, 포지션이 있는데 이거를 각각 하겠다 그러면은 속성이 이렇게 그걸로만 한정된 속성이 또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그라운드라는 속성에다가 다 설정할 수 있는데 그거를 특정한 속성만 따로 나눠서 컬러만, 이미지만 또는 반복 횟수만 이렇게 지정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런 속성이 따로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많아 보이는 거죠. 많아 보이지만 결국은 단조롭게 얘기하면 배경을 바꾸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배경 바꾸기. 그러니까 보시면은 많아 보이지만 배경 바꾸기, 경계선 바꾸기, 뭐 바꾸기, 폰트 바꾸기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폰트 바꾸는데 사용되는 녀석이 이렇게 속성이 좀 더 있을 뿐이에요. 마진을 주는데
왼쪽 마진, 오른쪽 마진, 위에 마진, 아래 마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더를 주는데 왼쪽 보더, 오른쪽 보더, 위에 보더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왼쪽 보더에서 나는 색상만 바꾸겠다 그러면은 왼쪽 보더의 색상만, 왼쪽 보더의 두께만, 왼쪽 보더의 스타일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아 보이지만 결국은 많은 건 아니다. 제가 지금 보여줬던 그 스타일들은 그러면은 레퍼런스가 있을 텐데 얼마나 많은지 보고 싶습니다.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모질라가 제일 좋습니다. 모질라 가시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 속성을 그 HTML 속성을 봤던 것처럼 모질라 사이트 가시면은 그걸 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모질라 사이트 한번 가서 어느 정도 속성이 있는지 또 우리가 배울 게 어느 정도 내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구글에 와서 이제 모질라라고 하는 녀석을 한번 직접 검색해 볼까요? 모질라 MOZI까지만 치시면은 검색어에 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쓰시고, 여기 보시면은 모질라라고 하는 사이트가 여기 있는데 MDN 웹문서 developer mozilla.org거든요. 자, 클릭해 가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글 사이트는 영문으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영어가 불편하시면은 차라리 번역을 하시는 게 좋죠. 이렇게 눌러서 번역하는 게 이 문서를 새로운 문서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자, 왼쪽에 보시면 그 웹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은 여기 HTML이 있고 CSS가 있어요. CSS 한번 클릭해 볼게요. 여기 CSS 보시면은 그 레퍼런스가 보이고요. 뭐 이쪽에 봐도 마찬가지인데 레퍼런스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그랬더니 레퍼런스가 나오는데 여기 지금 목록이 나오죠. A부터 쭉 나와요. 키워드 인덱스. 이게 저희가 배울 겁니다. 와, 스크롤바가 엄청 작아요. 그리고 막 스크롤이 끝도 없어요. 그죠? 와, 이거 저희가 다 배운다는 겁니까? 예, 배웁니다. 그럼 이거 얼마나 써먹습니까? 예, 상당 부분 거의 다 쓸 거예요. 아, 진짜요? 예, 그렇습니다. 페이지 여러 개 만들어 볼 거고요. 저희가 지금 리스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PC 기반으로 만들 거지만, 이제 인덱스 페이지라든지 기타 몇 개 페이지는 반응형 모바일 페이지를 만들어 보면서 여기 있는 것들 상당 퍼센트를 써볼 거고요. 그 정도만 써보면 나머지는 여러분들 레퍼런스 보시면서 또는 도움말을 보시면서 또는 그 구글 검색해서 블럭을 보시면서 충분히 확장해 가면서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그러면은 이 내용을 여기서 다 하나씩 하나씩 클릭해봤자 별 도움은 안 되고요. 그건 하나씩 하나씩 다음 시간부터 알아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은 이 속성 이전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셀렉터라는 게 있습니다. 셀렉터. 스타일을 사용할 때 저 속성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텐데, 스타일 속성을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이제 셀렉터를 배워야 하는 그 이유와 함께 이제 셀렉터를 가지고 수업을 먼저 할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셀렉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